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인데 코스닥도 오늘 좀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좀 의미 있는 반등은 나왔습니다. 자, 이 갭 부분에 있고요. 60일선에 있기 때문에 요 갭을 이제 메꾸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60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이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60일선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돌렸다고 해서 내일 긍정적인 신호가 있냐, 그건 모릅니다. 다만 추가 상승이 나와야 2550선 위로 올라가야 일단 차트가 정상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역시 60일선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반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이 거의 주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주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은 추가 반등이 나와서 700선 이상의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률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이제 780선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갈 때 반대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하락률이 더 굉장히 커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선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지수는 좀 좋은 모습이죠. 개파락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60일선을 회복을 했고, 자, 20일과 60일에 개파락이 있는데 일단 60일선을 회복했습니다. 당연히 추가 상승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60일선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상승으로 붙여서 20일까지 좀 붙이면, 특히 이제 3, 4, 5 라인까지 붙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역전 차트가 되지만 외국인이 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필요한데 오늘 외국인은 자, 옵션도 개인 콜옵션이 40억이 들어왔고요, 월물에서. 그리고 하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도 종가로 단타를 쳤고 옵션도 단타를 쳤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2,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종가로 끝나고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 3,900억, 코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 선물도 거의 보합 수준으로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이 2,400억. 그러니까 오늘 토탈로 보시면은 거의 6,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 6,300억 정도 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주식선물 산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세팅을 보면은 오히려 올라가서 차익 실현하고 하방으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내일장 외국인이 어떤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외국인의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를 올린 것은 역시 이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탄핵에 결정되는 그 날짜가 나오면서 투신이 굉장히 땡겼습니다, 선물을. 그래서 요 외국인 선물도 투신이 받아갔습니다. 투신이 상방에 베팅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을 했는데 6,600억입니다. 자, 투신이 이제 4,000억을 넘어가면 굉장히 의미 있는 베팅을 하는데, 자, 요게 통할지는 내일장을 가봐야 되고요. 자, 외국인이 과연 내일 어떻게 할지. 오늘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다 차익 실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외국인의 내일의 모습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만 환율은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여전히 환율은 100원 이상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신이 종가 베팅이 성공할지는 외국인에 달려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오늘 또 보시면 이 프로그램 방향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매도 방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매도를 유지했고요. 선물도 팔고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수급은 좀 답답하고요. 특히 이제 콜옵션 부분도 올라가서 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 하방 베팅을 해서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개인이 콜로 들어오면서, 물론 개인은 선물을 3,400억을 매도를 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과연 이게 해지일지, 내일장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상승을 했는데요. 최악의 업종이 2차전지 업종입니다. 자, 2차전지는 오늘 신저가를 갔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전체 지수에서 오늘 신저가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갔고요. 오늘의 상승률 1위는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역시 HLB, 리가켄, ABL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개인들이 많이 있는 유한양행은 오히려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강세였고요.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자, 문제는 2차전지입니다. 자, 2차전지는 오늘 대형주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챔 이 매도세가 심하다. 오늘도 보시면 에코프로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었는데 아침부터 추격이 많았습니다. 다른 2차전지에 비해서 거래량이 터졌고 추격이 좀 많았다. 거래량이 오늘 더 줄였어야 됩니다. 100만 주 이하로 줄일 수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줄이질 못했다. 아쉬웠던 것은 장중에 플러스가 났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만 이 올리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추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이런 모습을 한번 나왔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었다. 개인의 추격이 많았고 오히려 이거를 매도로 대응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2차전지 쪽에서 거의 에코프로 몰빵이다. 그렇지만 외국인과 이 개인의 싸움에서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에서는 오늘 뭐 금융투자가 싸게 받아먹었습니다만 최근에 투신의 입장에서도 비싸게 산 거를 지금 싸게 팔고 있습니다. 투신이 지금 6만원 근처에서 지금 60만 주를 샀는데 오히려 그 밑에서 물론 많이 매도를 치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물량을 팝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에서 외국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만 자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서 2차 전지는 오늘은 에코프로가 모든 거를 다 내렸다. 거의 다른 업종도 굉장히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아쉬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지금 전 업종 중에서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태반이고 거의 뭐 업종도 뭐 신저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수급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징적인 것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물론 이 외국인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지수 상승용으로는 올라갔습니다만, 자, 프로그램이나 외국인의 매도가 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거의 2% 정도의 상승률을 비쳤다. 물론 이 59,000원을 터치를 못했고 6만원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신용 감소도 보이고 특히 삼성전자는 20일 요 라인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57,000원 정도 요 라인까지 떨어지지 않았고 바로 돌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추격하기도 애매하죠. 더 떨어졌으면 뭐 추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만 고점에서 6만원에서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붙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신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삼성전자가 긍정적이고요.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지금 개인들 추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현대차는 뭐 여러 군데에서 추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추격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다시 또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뭐 매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현대차가 실적이 제일 좋고요. 지금 상태에서 자, 지금 수출을 우리가 자, 이 관세를 매기면은 자, 유럽이 제일 불리합니다.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쪽이 제일 불리하고 당연히 테슬라가 제일 유리하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오히려 더 실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이런 지금 관세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GM이라든가 오히려 지금 BMW 유럽의 업체들이 안 좋다. 그래서 독일의 폭스바겐도 공장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상태가 좋기 때문에 풀입니다. 공장도. 그런데 주가는 못 갑니다. 미스터리하죠. 역시 뭐 호재보다는 국내는 수급이 우선이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하락을 했던 뭐 삼성 바이오도 하락을 했지만 오늘 이제 강하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반가운 것은 역시 이제 카카오 다시 4만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4만원 이하로 갔었는데 4만원에서 바로 반격을 해줬다. 또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저점을 계속 내려갔습니다만 19만원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하루에 나온 거일 수도 있지만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면 차트는 좋아지겠죠. 얘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서는 거의 다 뭐 차트가 안 좋은데 대형주 위주로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역시 LG엔솔이 좋은 호재도 좀 있습니다만 역시 개인의 추격으로 매수세가 LG엔솔 쪽 오늘 2차전지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들어온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보시면 자, 여전히 이제 방사는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차트상은 매물이 적기 때문에 방사를 좀 올려놓고요. 특히 이제 조선주 또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산, 뭐 조선 전 업종이 오늘 혜택은 받습니다만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서 일부 특수 종목, 특히 뭐 2차전지 쪽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수급이 안 좋았던 거를 보시면요. 이제 코스닥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어제 대량 매수를 개인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산 게 아니고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 자, 오늘 레버리지는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요걸 산 주체가 지나고 보니까 외국인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융투자는 그렇게 강하게 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코스닥 레버리지 수급은 좀 우회였다고 보시면 되고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역시 이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 들어온 상태에서 역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오히려 금융투자는 그렇게 뭐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인이 레버리지 쪽을 약간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해지성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쪽을 지금 오늘 보시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을 났고 레버리지 ETF는 샀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서 해지 차원에서 좀 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해지를 어느 쪽이 하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 수급은 오늘 약간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갔다. 근데 요것도 이제 바닥에서 사신 분이 이득이지 물타기 하신 분들은 아직 뭐 이득이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이 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역시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역시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이닉스, 뭐 네이버 요 정도 지금 강하게 지금 올랐다. 아무래도 10만원은 지키고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오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약한 종목에서 강하게 올랐고 역시 이제 2차전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에코프로가 오늘 또 보시면 개인 매수가 20만 주예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에코비를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에코비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개인들이 소폭 팝니다. 물론 투매 물량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에코프로도 투매가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들 매수가 많다. 그러니까 개인 매수가 많냐 투매가 많냐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 매수가 많고요. 에코비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 투매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신저가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 에코프로부터 지금 보시면 다 신저가고요. 신용도 그렇게 뭐 줄어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신저가고 지금 뭐 차트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에코프로 이 머티도 개인들이 가장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고요. 이렇게 신저가인데 계속 여기 저점이 깨집니다. 요것도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다. 오히려 에코프로 BM은 겁을 먹고 오히려 던지는데 에코프로 지금 머티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보다도 더 심한 수급적인 거고요. 특히 실적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머티는 볼 게 없다. 이거는 실적 중에서도 거의 뭐 최악이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뭐 긍정적이지만 머티의 실적은 저는 최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지금 모습은 에코프로 머티에 좀 집중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셀트리온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았다. 보시면 자, 이 하락인데 잉태형으로 굉장히 좋았죠. 자, 요거는 이제 한 방 더 올리면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겠죠. 요 정도 올리면은
일단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자, 신용도 200만 주로 갔고요.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역시 이제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좀 강하게 갔다. 그래서 대형주를 봤을 때 오히려 반등할 때 보시면 역시 이제 반도체. 다만 이 자동차는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이제 좀 못 갔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오늘 피차익과 선물 매도 외국인이 특히 이제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피차익 프로그램으로 특정 종목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뭐 현대제철, 뭐 삼성전기, 2차전지 이런 종목은 굉장히 아쉬웠고 나머지 여전히 방산, 조선은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적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방산 조선도 있지만 바이오도 역시 HLB를 포함해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올라갔고요. 관리를 좀 하고 있고 일정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반등을 줬는데 제일 아쉬운 것은 역시 2차전지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모습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거의 1% 상승을 지킨 것은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가 너무 힘든 모습이고요. 매도세, 특히 업종지수에 지금 2차전지는 신저가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모습입니다. 특히 양극재 조금 거의 뭐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가 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최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거의 답이 없다. 그래서 수급전환 외에는 답이 없고 신저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는 뭐 무조건 수급전환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